그러니까 입법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제외한 그 밖의 행위 형식, 이렇게 하는. 그 밖의 행정작용,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제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확약이라는 행위도 있고, 행정계획이라는 행위도 있고, 공법상 계약을 맺기도 해요, 국가는. 그 다음에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는 그냥 행위들도 많이 하죠. 청소도 해주고. 사실행위 중에 이제 행정지도라는 게 있어요. 조언해주고, 권고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 독일에서 얘기하는 건데, 비공식적인 행정작용이라고 뭐 굳이 얘기해도 되고. 그 다음에는 사법의 형식의 행정작용도 많이 하죠. 사법상 계약도 맺고, 사법 형식의 작용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건 어떤 건지,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법적 성질은 어떠한지, 역시 적법 요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마지막에 잘못됐을 땐 국민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자, 확약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행위를 약속하는 거예요. 허가해 줄게 이런 걸 확약이라고 부릅니다. 종류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법적 성질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행정행위가 99.9%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라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 나머지 행정작용도 과연 이 처분이라는 성질이 있을까? 이 말이에요. 자, 학자들은 확약도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처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확약을 행정행위 종류에서 쓰기도 합니다. 확약도 행정행위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런데 판례가 이걸 행정행위라고 안 봐요. 처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나눠놓은 거예요. 이게 판례다 이거. 어건 우선순위 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례를 얘기한다. 각하해버립니다. 취소해달라 그러면. 따라서 확약은 우리 판례가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 어건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해서 그걸 알아둬야 돼.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적법 요건은 당연히 뭐 주체, 권한 있는 놈이 확약을 해야 되겠죠. 어떤 행정행위 허가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그 절차를 거쳐봐서 약속을 해야지. 그냥 뜬금없이 약속부터 먼저 하면 안 되겠죠.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이고. 형식은 우리 절차법엔 특별한 말이 없고요. 내용상은 법적 근거가 필요할까? 그렇죠? 필요할까요? 별도의 근거가? 확약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을 때만 확약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허가를 약속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법적 근거,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다. 불효설. 그 다음에 한계는 당연히 뭐 비례원칙 위반 이런 법을 위반한 확약을 하면 안 되겠죠. 권리구제는 확약은 처분이 아니니까 쟁송은 바로 제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 약속을 했는데 약속대로 안 하는 거야. 허가를 해주기로 이 확약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청을 했어요. 허가를 약속해 주길래. 근데 허가를 안 해줍니다. 약속한 대로 안 해주고 거부 또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이때 나는 구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받아요? 허가를 거부했으니까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허가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런 걸 제기하면 된다. 확약 그 자체를 취소해달라고는 못하지만 허가를 약속했는데 허가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안 해주는.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 처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그 행정행위는 약속한 그거는 행정행위니까. 그렇죠? 의무이행 심판 가능하다.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란 건 없으니까 안 된다. 의무이행 소송은 우리 법상 허용되지 않으니까 안 된다. 이런 걸 그대로 여기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당연히 약속 철석같이 믿고 준비했는데 허가를 안 해주는 바람에 위법한 약속을 하는 바람에 내가 손해를 입었어요. 당연히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확약에 대한 구제. 그 다음에 판례 하나 많이 묻는 게 확약을 했어요. 그런데 사정 변경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 약속은 취소해야만 확약의 효력이 없느냐? 아니다.
별도의 취소 철회를 거칠 것이 없이 사정 변경이 생기면 그 약속은 당연히 그냥 저절로 없어진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다 이 말이에요. 확약을 철회해야만 확약은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별도의 절차를 거칠 것이 없이 확약은 없었던 게 돼버린다. 국민들한테 좀 불리하죠. 그런 판례. 그렇죠? 약속을 했는데 사정 변경만 생겨버리면 자연적으로 그 확약은 없었던 게 된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판례. 철회를 안 해도. 그게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죠. 이게 확약이야. 자, 111번.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확약이라 하면 행정청이 자기 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렇죠? 2번 판례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인한 바 있다. 어건 우선순위 결정. 그렇죠? 3번 확약은 본래 독일의 학설 판례가 발전시킨 불문의 법리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행정절차법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절차법에는 확약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X. 4번 확약을 약속을 했는데 허가를 해주기로 불이행을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의무이행심판, 부작위하고 있으면 부작위 확인소송을 통한 구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번 판례는 아까 했던 거죠.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이 돼버리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철회를 안 시키더라도 그냥 실효된다고 본다. 맞다. 답은 3번. 다음 112번 확약. 옳지 않은 것은 확약은 본래 행정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만이 할 수 있고 당내 행정청의 권한의 범위 내에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럼 모든 행정작용이 다 그렇겠죠. 당연히 권한 있는 놈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죠. 2번 확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고 상대방이 그 행정청의 확약을 신뢰하였고 그 신뢰에 대한 기책 사유가 없어야 그렇죠? 신뢰보호 이익에 따른 확약이 어떤 약속의 구속력이 나오겠죠. 그냥 그럴 것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3번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유효한 확약을 위한 문서의 형식을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있다? 없다 그랬잖아요. 확약은 없죠. 나중에 이제 행정절차법에서 가보면 우리 행정절차법에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확약은 없어요. 나중에 한번 더 정리할 거고. 4번 대법원은 어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이라고 본 거죠. 확약에 근데 불과하니까 처분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더라. 확약인데 확약은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맞다. 따라서 답은 또 3번 절차법을 가지고 물었다. 됐죠? 다음 이번에는 행정계획. 자, 계획은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조정하고 종합화해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계획이라고 부르면 될 거다. 종류는 국가가 하는 계획, 지자체가 하는 계획, 뭐 주체로 나눌 수 있죠. 큰 의미 없고 중요한 건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전혀 구속력이 없는 그냥 청사진만 제시하는 그런 계획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구속적 계획도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부 내부적으로 행정기관만 구속하는 게 있고 국민까지 구속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죠? 행정기관만 구속하는 거는 행정부 내에서 뭐 국토종합계획 이런 거는 큼지막한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각 도지사들, 시도지사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국민을 직접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계획은 아니죠. 근데 그린벨트 지정 계획 이런 거,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로 지정한다, 어떤 지역을 뭐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바로 그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걸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다 이거죠. 자, 따라서 행정기관만 구속하는 계획은 법적 성질이 처분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국민을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요게 처분성이 긍정되는 거야.
비구속적 계획은 당연히 처분성 없죠.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도시관리계획인 거야.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여기에 오히려 가깝겠죠. 국민을 구속하진 않아. 도시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긍정.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도시계획결정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는 처분성이 긍정되는 거야. 법적 성질까지 한 거죠. 적법요건, 권한이 있는 놈이 해야 돼요. 절차, 도시계획 절차, 국토계획법에 있는 절차, 공청회를 거치라고 그러고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계획 확정 절차는 없다더라. 이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오죠. 나중에 절차법. 형식은 뭐 법률의 형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일반 처분의 형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행정계획은 어떤 거는 입법이에요. 법인 행정계획도 있고요. 행정행위인 행정계획도 있고요. 사실행위인 행정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 성질은 입법 아니면 행정행위 아니면 사실행위예요. 근데 이제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모아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계획에는 나눠봐야 되는 거죠. 종합설, 복수기준설 또는 유형설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복수성질설. 내용은 법적 근거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구속적인 계획을 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비구속적 계획은 법적 근거 필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계는 자 계획도 지멋대로 계획을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주 재량이 넓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선택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계획 재량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일반 재량하고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계획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목표가 있고 수단으로 목표 수단 프로그램 이렇게 목적 프로그램 이런 말을 쓰죠. 행정행위의 재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요건과 효과로 되어 있고 조문 자체가 계획법은 뭐뭐뭐를 위하여 뭐뭐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목표와 수단 법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일반적인 재량을 주는 조문은 위생상태가 불량하면 1년 이내에 영업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런 요건을 갖추면 요런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계획법규는 가보면 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린벨트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뭐뭐뭐를 위하여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특징 조금 다르다 이 말이에요. 법 규범 자체가. 그 다음에 계획 재량하고 재량이 그럼 많이 다르냐? 같다는 사람도 있고 양적 차이만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적으로 다른 거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뭐가 다수설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는 자 재량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일탈 남용이 있으면 안 되죠. 계획 재량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형량 명령이란 게 발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례 원칙하고 비슷한 거죠. 여기는 비례 원칙, 여기는 형량 명령. 자 재량에도 한계를 벗어나면 재량에 하자가 있다고 표현하죠. 여기도 형량에 하자가 있다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어떤 유형이 있죠? 일탈, 남용, 불행사 이런 게 있고 여기는 형량의 해태, 형량의 흠결, 오형량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형량의 하자가 있으면 그 행정계획은 위법하다.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 똑같죠? 이런 얘기들이 똑같이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권리구제는 당연히 행정계획은 요런 계획은 처분성 긍정, 항고쟁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획들은 처분성이 부정되니까 항고쟁송으로는 다툴 수 없다. 이런 계획이 위법하게 만들어져서 국민에게 피해를 줄 때는 역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거다. 단 고의과실 입증이 조금 어려울 거다. 그렇죠? 계획을 만들었는데 고의로 위법하게 만들었다? 실수를 했다? 이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가능하긴 한데 어려울 거다. 쉽지는 않을 거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는 게 이제 계획 보장 청구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계획을 왜 변경해? 다시 바꿔줘. 그 계획을 하기로 했으면 이행해줘. 왜 계획을 이제 와서 바꾸는 거야? 다시 바꿔줘. 이런 계획 보장 청구권, 계획 변경 청구권이 인정될까 이 말이에요.
계획을 바꿔주세요. 행정청이 어렵게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 계획은 잘못됐다. 바꿔주세요. 행정청이 바꿔줄까요? 못 바꿔줘. 이렇게 나올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나는 왜 안 바꿔줍니까?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이야. 이게 소송이 가능하려면 이 계획 자체가 처분성이 있어야 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청권이. 근데 일반적인 계획보장 신청권, 계획보장 청구권 인정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각하. 그렇죠? 얼마나 많은 계획과 관련해서 불리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다 계획 변경 청구권 신청해갖고 안 해주면 다 소송 가면 법원은 항상 행정계획과 관련된 판례만 맨날 연구를 해야 돼. 심판을 해야 된다고. 재판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법원은 아예 뭐야? 이런 걸 요구하는 거야. 법에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이상한 신청권을 요구한단 말이야. 그리고는 각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계획 때문에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판례가 부득이하게. 너무 많은 사건이 들어오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폐기물 처리업을 하겠다고 적정 통보를 이미 받았어 얘는. 근데 이 사람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로 한 그 공장 지역 그 땅이 국토계획법상 행정계획이잖아요. 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야. 도시관리계획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된 땅이란 말이에요. 계획상. 이걸 준 도시지역으로 바꿔야만 공장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바꿔줘라고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계획을 바꿔달라고. 도시지역을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꿔줘 이 말이야.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야 이런 게. 그러면 행정청이 못 바꿔줘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이야. 원칙적으로 계획 변경 신청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래는 각하야. 근데 이 경우는 특이하다 이 말이야. 이미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폐기물 처리를 적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요건만 갖추면 폐기물 처리업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특이한 지위에 있는 자는 예외적으로 계획 변경 청구권을 인정해주자라는 게 판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각하하지 않고 처분성 긍정. 하지만 본안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이 사람이 신뢰보호를 주장한 거야. 야, 니네들 적정하다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안 바꿔주냐 이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법원은 뭐라 그랬어요? 이때는 폐기물 처리업이 가능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지 국토이용 계획을 바꿔준다고 내가 언제 말했냐 이렇게 된 거야. 계획을 바꿔주겠다는 농림지역으로 바꿔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게 아니야 나는. 폐기물 처리업이 적정하다고 얘기했지. 전혀 다른 거야 이 말이야.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 거야. 신뢰보호 원칙에서 나오는 판례지. 이런 사건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땅에서 적정 통보받고 폐기물 처리 허가를 신청했더니 거부하더라. 이때는 소송 제기했죠. 이거는 허가 거부니까 당연히 법규상 조리상 신청은 있는 거야. 허가 신청 연유는 있잖아. 따라서 이런 경우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죠. 왜? 적정하다 그랬는데 지금 폐기물 처리 허가를 거부한 거니까. 여기는 계획을 안 바꿔준 거고. 그래서 요거는 신뢰보호에 반하고 앞에 거는 반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계획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중효라는 게 있죠. 어떤 택지개발, 판교개발, 택지개발 계획 승인 이런 게 나와버리면 판교에는 얼마나 많은 이상한 땅들이 많겠어요. 농림지역도 있고 뭐 별의별 땅들이 다 있겠죠. 그러면 농림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바꿔야죠. 또 어떤 땅은 밭으로 돼 있는 땅은 또 농지로 형질도 변경해야 되죠. 곳곳에 이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면 별의별 허가를 다 받아야 돼. 그러면 택지개발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이것만 받으면 이 절차는 안 거쳐도 된다. 이게 집중해야. 인허가 의지하고 비슷한 거지. 집중효 제도가 만들어졌다. 택지개발 촉진법에는 이런 걸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따로 안 받아도 돼요. 왜 이걸 만들었죠? 빨리 하려고. 절차를, 핵심은 뭐죠? 뭐 때문에 집중효를 두죠?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진행하려는 목적인 거야. 저게.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거다. 자,
이게 이제 행정계획. 1번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계획의 수권규범은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정하는 조건 프로그램이다. 요건, 효과는 조건 프로그램이란 계획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량의 수권규범이죠. 계획하고는 관계없죠. 계획은 목표와 수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건이란 말을 안 쓰고 목적 프로그램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1번 X. 2번 집중요 제도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업, 판교 사업 같이 택지 개발 이런 사업 계획 승인 과정에서의 의제 방법이다. 이게 맞죠. 3번 형량 명령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죠. 따라서 맞는데 형량의 하자가 되어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아니 형량의 하자가 있으면 위법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됩니다. 하자가 인정되기가 어려운 거지 하자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형량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 것이. 4번 통설은 법률의 변경의 효력이 과거의 사실에도 미치는 진정소급표의 경우에는 계획 존속 청구권이 허용된다고 한다. 법률의 변경의 효력이 과거에도 미치는 진정소급 효력이 미치는 과거에도 미치는 진정소급표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 존속 청구권이 허용되면 안 되겠죠. 소급하는데 어떻게 존속을 청구할 수 있겠어요? 근데 4번은 몰라도 되는 별로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5번 판례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이 관리처분계획이 바로 행정개혁으로서 처분성이 긍정되는 거죠. 분양권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다 정해지거든요. 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처분성 긍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처분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긍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다. 114번 행정계획과 관련된 원고 적격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 방금 저 얘기죠. 이미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일정한 처분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야. 이런 경우라면 일반적인 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신청할 권리가 인정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렇죠? 신청인에게 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판례가 나온 거죠. 맞다. 2번 도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이반권자에게 도시계획 이반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 그냥 계획 변경, 계획 보장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반은 조문에 있습니다. 이반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반 신청권은 있다. 맞다. 이 말. 외워놔야 돼요.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반 얘기가 나오면 있다. 계획이지만 이반은 있대. 맞다. 3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자, 이것도 외워놔야 되죠.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것들도 일종의 행정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어떤 기와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기와집도 이제 다 없어지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관광객도 안 와. 근데 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건물도 새로 개축도 못하죠. 땅값도 안 오르죠.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신청을 했더니 안 해주는 거야. 거부. 그럼 나는 다툴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면. 그래서 신청권이 인정되고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다툴 수 있어야 되겠다. 얼마나 답답할까? 처분성 긍정. 왜? 암기. 그 다음에 4번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계획이라 하더라도 그 계획 확정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은
계획 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 안 되지. 일반적인 계획 변경 신청권은 없다 그랬잖아. 답은 쉽죠? 4번. 다음 115번. A광역시장은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뭐뭐뭐를 위하여 뭘 했대요?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고 결정을 했다네. 근데 이제 이 관리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그 후에 그렇게 도로를 만들면 자연환경이 훼손한다고 해서 다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한번 관리계획을 만들었다가 계획을 변경했대요. 자, 1번. 인근 주민들이 최초에 계획된 그 계획을 존치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계획 존속 청구권은, 계획 보장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그랬으니까 X. 2번. 도시관리계획은 처분성 긍정, 대외적 구속력 갖고, 갖지 않고 했으니까 X. 3번.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일반 처분의 일종입니다. 행정행위의 일종이 돼요. 그렇죠? 일반 처분이잖아요. 이런 게. 도시관리계획 이런 게. 일반 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행위예요. 그러니까 처분성 긍정이야. 행정규칙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어쨌든 대외적 구속력 갖고 처분성 긍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X. 3번. A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을 이제 변경할 때 교통체증해서 자연환경 이런 걸 정당하게 비교 형량을 잘 했대요. 아무런 형량에 문제가 없대요. 그러면 한계를 준수한 적법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맞잖아요. 답은 뭐 너무 아름다운 용어로 써놨지. 4번. 도시관리 계획 결정은 고시가 이런 도시관리 계획 결정은 특정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일반 처분. 따라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시 공고를 하겠죠. 자, 일반적인 고시 공고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고시 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물론 뭐 도시계획법에는 5일 후라고 돼 있지만 없더라도 5일 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즉시가 아니죠. 알아야 돼. 며칠 기간을 줘야죠. 그래서 답은 3번. 116번. 집중요 옳지 않은 것은 계획의 확정이 일반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 허가 등을 대체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그렇죠? 계획이 확정돼 버리면 다른 허가를 안 받아도 허가 받은 것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2번.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맞죠? 사업자도 부담이 해소되고 절차를 촉진해서 빨리빨리 판교 이런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3번. 행정기관의 권한의 변경을 가져오죠. 원래 택지개발 승인은 국토부 해양부 장관이 해요. 원래 형질 변경 이런 거는 시군 구청장이 해야 돼. 근데 이것만 해줘버리면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이 권한을 얘가 행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거야. 따라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4번이 필요한 거야.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중요하죠? 집중력은 어려워서 잘 안 내는데 그 3번하고 4번은 물어볼 수 있다. 법률 유보니까. 집중력에 대한 조문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인허가 의제도 똑같고요. 그래서 4번이 답이다. X.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117번. 옳지 않은 것은 계획을 수립 변경함에 있어 행정청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 데 이게 뭐야?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요? 계획 재량. 2번.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맞죠? 없다 그랬어요. 3번. 도시관리계획은 아까 처분성 긍정이죠. 국민의 등에 대하여 직접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맞는데 이런 말이. 4번. 계획 제한에 대하여 근거법이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에 법적 규정이 있으면 손실보상의 요건을 갖추잖아요. 그 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잘 없죠. 그린벨트도 계획 제한이잖아요. 여러 가지 제한을 받잖아요. 근데 근거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맞다. 5번. 판례에 따르면 건축계획구역 안의 주민은
계백의 이반 청구권을 가진다. 맞죠? 이반은 있다 그랬잖아. 이반 신청권은. 답은 3번이죠. 아주 쉬운 데서 답을 만들어 놨잖아요. 처분성. 관리계획은 처분성 긍정. 직접 구속력이 있어요. 그죠? 답은 3번. X. 옳지 않은 거니까. 118. 옳지 않은 것은 판례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아까 한다 그랬죠? 2번.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반 제한, 이반 신청의 거부. 이반은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처분성 긍정. 거부 처분으로 본다. 3번. 헌재는 비구속적인 계획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좀 넓게 본다 그랬으니까 헌법 소원 얘기 나오면 좀 넓게 보더라. 일단 되는 것 같다. 4번. 판례에 의하면 행정주체가 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 이익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걸 뭐라 그래요? 혜택.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사항을 누락한 경우 험결가 아닌 한 이익 형량에서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만으로는 위법한 것이라고 되지 않는다. 혜택, 험결, 오형량도 위법이에요. 혜택하고 험결만 위법이 아니라 혜택, 험결, 오형량 다 위법이야. 다 형량이 하자.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말이다. 됐죠? 자, 행정계획 끝. 이번에는 공법상 계약. 그렇죠? 공법상 계약은 종류가 중요하죠. 종류가. 의의는 사법상 계약이 아니니까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계약이니까 한 놈이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복수 당사자가 동일한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의 동일한 방향의 의사의 합치 이름이 뭐예요? 그거는 계약이 아니라 합동행위란 말을 쓰죠. 조합 만드는 걸 말하죠. 이거는 이제 계약. 합동행위는 조합 만드는 거라는 것만 알면 돼. 개념만. 공법상 계약. 종류는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맺는 계약도 있을 것이고 국가하고 국민이 맺는 공법상 계약도 있을 것이고 특이하게 사인과 사인 사이도 공법상 계약이 있을 수 있다. 공무수탁 사인과 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과 사인 사이에는 공법상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그러면 X다. 법적 성질은 당연히 처분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거니까 X. 처분성 부정. 적법 요건은 권한이 있는 놈이 해야 되고 절차 뭐 있다면 형식 특별한 거 없고 법적 근거 올해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좀 특이하게 이상하게 나왔어요.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 필요 없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법적 근거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내용은 자 공법상 계약은 우리 행정법에는 조문이 잘 없어요. 그래서 민법상 뭐가 계약에 관한 민법상 계약에 관한 조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됩니다. 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규정은 요거는 적용 안 된다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민법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금마가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뭐 이상한 급부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공법상 계약에는 우리 행정 주체는 그런 민법에서 어떤 계약 해제 요건을 안 갖추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해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공익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는 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민법의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면 됩니다. 계약의 해지는 왜?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 해지해 버릴 수 있다니까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저 앞에서는 또 뭐 민법은 거의 다 전용이 되는데 안 되는 게 뭐 하나 있었는데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더라. 우리 판례가. 그 다음에 권리구제는 내가 전문직 공무원으로 들어갔는데 3년 만에 나를 잘라요?
내가 공중보건의로 들어갔는데 2년 만에 나를 잘라요? 뭐 해야 돼? 자르는 행위. 여러분이 공무원인데 징계를 파면당하면 무슨 소송? 항고소송. 근데 이거는 계약 전문직 공무원으로 들어간 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당연히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징계가 아니라 그냥 너 기간 끝났다 또는 기간은 안 됐지만 계약 해지다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계약에 관한 다툼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민사나 이제 가야 되는데 공법상 계약이니까 이거는 행정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원에 가서 행정소송 중에 무슨 소송이 있어요? 항고 말고 당사자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한다. 그렇죠? 공중보건의 채용계약, 서울시 무용단 해촉결정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전문직 공무원. 공법상 계약. 항고소송이 아니라 어디로? 당사자.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19번 계약의 내용 옳은 것은 행정계약이라는 말을 쓰는 건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오신 교수님들이 행정계약이라고 써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좀 넓다 그랬잖아요. 행정법이. 공영무라는 말, 스플랑크라는 소년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계약도 독일은 그냥 사법상 계약은 빼고 공부를 해요. 공법상 계약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프랑스는 사법상 계약까지 집어넣어서 행정계약이라 그래서 행정법 학자들이 다 같이 다룹니다. 주체가 한쪽 당사자네. 그래서 행정계약이란 말은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포함한 말이에요. 행정 주체가 맺는 사법상 계약까지도 포함해서 행정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근데 뭐 크게 그걸 뭐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읽어보죠. 1번 행정계약은 계약이니까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행정법규에 어긋나더라도 합의가 우선한다. 아무리 합의가 중요하지만 법에 어긋나면 안 되죠.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거야. 그렇죠? 2번 판례는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이 나오면 뭐야? 이건 공법상 계약. 따라서 계약 해지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계약 해지예요. 처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 바가 없어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돼야지. 2번 X. 3번 수도는 인간으로서 생존에 관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반 수도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급수계약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아니죠. 뭐 위험하다는 뭐 문제가 있으면 수도를 안 넣어줄 수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넣어주겠죠.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4번 계약은 준비 행정의 영역에서나 급부 영역에서 행정의 작용 형식으로 채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규제 방식으로도 계약이 채용되기도 하며 예컨대 일본에서는 공해방지 협정 이런 협약을 맺기도 한다. 공법상 계약을 맺기도 한다. 답은 4번. 외울 게 아니고 이런 계약이구나. 개념을 그냥 쭉 쓰고 있는 거. 답은 4번. 120번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재개발 조합의 설립. 조합은 뭐요? 계약이 아니라 합동행위죠. 공사의 도급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죠. 지방의회의 의결은 그냥 의결이야.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이런 거는 처분이지 처분. 4번 지자체의 협의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만든대요. 역시 합동행위. 5번 지자체 간의 도로 하천의 경비 부담에 관한 협의 이런 게 공법상 계약이다. 5번 121번 공법상 계약 옳지 않은 것은 행정계약이란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포함하는 말이다. 아까 했잖아. 2번 프랑스에서는 공기업 특허나 곡물 사용 특허를 공법상 계약으로 파악한다. 프랑스는 이렇게 봐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보죠? 독일은 공기업 특허, 곡물 사용 특허를 우리는 뭐라고 봐요? 이걸 계약으로 봐요? 특허라고 보잖아요. 특허예요. 학음이 특인데 할 때 특허. 행정행위로 보는 거지. 근데 프랑스는 이것도 계약으로 보더라. 그것까지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맞는 말로 낸다 이 말이에요. 3번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맞다. 4번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는 민법상 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 아까 했잖아. 계약이지만 다른 계약에 관한 규정은 거의 준용이 되는데 계약 해제는 공법상이기 때문에 행정주체는 공익을 이유로 해제해버릴 수 있다고.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 해야 된다고. 5번 미법한 계약은 민법에서와 같이 원칙상 무효다. 그렇죠? 행정행위는 위법하더라도 무효와 취소로 나눠지지만 여기는 무효다. 공정력이 없는 행위들은 다 그냥 무효다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여기는 법적인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행위다. 결과를 그냥 만들어내는 행위야. 육교가 없어서 육교를 만들어내는 행위. 눈이 채워져 눈이 쌓여 있길래 눈을 치우는 없는 결과를 만드는 행위. 그냥 눈 치우는 행위 이런 뜻이다. 그런 걸 사실행위라고 부른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눈다. 처분성은 특이하게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 긍정.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그렇죠? 행정행위는 아니에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성 긍정. 당연히 권한 있는 놈이 해야 되고 절차 지켜야 될 것이고 형식, 내용. 법적 근거는 권력적이라면 있어야 될 것이고 비권력적은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계는 당연히 비례 원칙 이런 거 잘 지켜야 될 것이다. 권리 구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 긍정되니까 항고쟁송. 그러나 단기간에 종료되는 게 많기 때문에 협의에 소익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계속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당연히 소익도 있고 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당연히 위법하면 손해배상, 국가배상 요건 갖추면 가능하다. 그렇죠? 지도는 똑같이 사실행위예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법적 의도를 요하지 않는 사실행위 중에 이제 조언하고 권고하고 요청하고 뭐 이런 걸 말해요. 권력적이지 않고 비권력적이야. 처분성 당연히 없지. 비권력적이니까. 권한 있는 놈이 해야죠. 절차 지켜야 되는데 이 지도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이 말은 조언이지만 국민들은 강제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차법에 잘 만들어 놨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의 특유한 작용이야. 독일은 이 안에 넣어서 그냥 슬쩍 공부해버립니다. 지도를. 쉽게 공부해버려요. 왜? 말 그대로 조언이니까. 뭐 조언할 수도 있지.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강제로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절차법에 조문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걸 시험에 묻는다는 거예요. 절차법 조문. 그 다음에 권리구제는 처분성이 부정되니까 항고쟁송이 안 돼요.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니까 직무에는 해당해요. 사경제적 작용만 아니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에는 포함이 되죠. 근데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돼서 국가배상이 어려운 거야. 손실보상은 공권력도 아니고 또 역시 지가 원해서 따른 거야. 지도는 안 따라도 돼요. 협조 요청을 해도 협조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지가 원해서 협조해 준 거야. 지 잘못이야. 손실보상도 어렵다. 결국은 행정 절차는 처분성도 인정이 안 돼. 항고쟁송도 안 돼. 국가배상을 하려니 직무에도 해당하는 건 아니고 직무에는 해당하나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단절되기 때문에 어렵고 손실보상도 어렵고 결국은 지도로 인한 피해는 부재가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잘해야 돼요? 절차에 사전에 잘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절차의 규정에 조문에 잘 만들어 놓은 거야. 아까 얘기 안 했는데 계획도 마찬가지죠. 처분성 부정되는 게 많아요. 도시관리계획은 인정되지만 근데 위법성이 쉽게 인정이 안 돼요. 형량의 혜택, 흠결, 오형량 잘 없어요. 있더라도 어때요? 나중에 사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계획을 이제 와서 취소시키면 큰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이미 계획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국가배상도 고의과실 입증이 어렵다 그랬잖아.
가능하긴 한데. 그래서 행정계획도 절차가 중요한데 아쉽게도 계획 확정 절차는 우리 절차법에는 아직은 없더라. 이 시험에 많이 묻는 거야. 그래서 행정지도는 절차법에 많은 규정을 두고 있더라. 이걸 묻는 거야. 그래서 자, 사실행위하고 지도까지만 하고 122번 비권력적 작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건축 허가는 당연히 권력적이죠. 허가 내주고 행정행위는 권력적인 거예요. 부동산 등기부 등기 확인 행정행위잖아요. 당연히 권력적이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 권고 발명 특허 발명 특허는 확인 역시 행정행위의 일종이니까. 3번 시정 권고는 이거는 사실행위라고 보시면 비권력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123. 집행적 사실행위가 아닌 것은 대집행은 뭔가 철거 명령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야. 환자의 강제격리, 재산 압류, 무허가 건물의 철거 이것들은 다 뭐야?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나오는 얘기야. 관용차 운전은 그냥 운전하는 거야. 집행하고 관계없는 거야. 독립적 행정행위라고 부르는 거야. 조금 어렵죠.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나오는 거 집행적. 나머지는 그냥 독립적.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년 분류는 아니고. 124. 옳지 않은 것은 교도소장 X는 복역주인 갑이 변호사에게 보낼 서신을 검열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발송 전에 이를 검열했다네요. 검열이 뭐야? 뜯어보는 거야. 권력적 사실행위인 거야. 이런 게. 봉투를 뜯어서 본단 말이야. 1. 교도소장 X의 서신 검열 행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 교도소니까 특별권력 맞죠? 하지만 지금은 사법심사 가능하죠? 가능하다. 맞다. 2번. 교도소장 X의 서신 검열 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 행하여졌다면 위법하다. 그렇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적 근거 필요하죠? 없으면 위법. 교도소장 X의 서신 검열 행위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행위가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물론 처분성은 긍정되죠. 3번이 답이다. 4번. X의 서신 검열 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수소법원은 위법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위법 여부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공정력에서 했던 말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 행정지도. 지도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은 지도의 비권력적 사실행위 성질에 비추어 지도만으로 건축법 소정에 도로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렇죠? 지도했던 거, 지도를 했는데 지정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법적 의미를 안 줘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2번 다른 행위 형식과는 달리 지도에 있어서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행정작용에 법률 우위 원칙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당연히 2번이 X네. 3번 지도의 문제점은 한계가 불분명하고 구제수단이 불완전하다는 점에 있다. 4번 위법한 지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죠. 인과관계 단절. 지도는 그 자체로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실행위다 이 말이죠. 이 말이. 116. 절차법 규정. 지도의 상대방은 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당해 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문 그대로 의견 제출할 수 있고 지도를 하는 자는 취지 내용 신분을 밝혀야 된다. 3번 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거쳐야 되고 의사의 반응에 강요하면 안 되겠죠. 4번 지도는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만 한다. 이거는 없죠. 이런 조문은 없어요. 틀렸다. 구술로도 가능하죠. 5번 상대방이 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하면 안 되죠. 임의적인 거야. 지가 임의로 따라야 돼. 127 마지막. 옳지 않은 것은 성질상 비권력적 임의적이기 때문에 조직법적, 작용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 뭐가 틀렸어요? 작용법적 근거는 필요 없지만 조직법적 근거는 권한 있는 놈이 해야죠. 조직법적 근거도 다 있어야 돼요. 법률 우위하고 똑같아요. 1번 X. 2번 기관은 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하면 안 되잖아요. 주체의 작용이 돼 평등, 비례 이런 거 지켜야 되죠. 4번 법률 우위.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배 책임이 없다고 한다.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적이기 때문에 손배 책임 없다고 보더라. 5번 수건이 필요 없다. 따라서 법령과 현실 간에 생긴 괴리를 시정, 탄력화하는 법령의 보충적 기능을 한다. 그렇죠? 철거 명령을 내릴 여자니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철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협조를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은 활용을 한단 말이야. 맞다 이 말.
비공식적 작용까지, 비공식적 행정작용에 관한 가장 옳지 않은 건 절충하고 타협하고 이런 거야.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법치국가적 요구의 후퇴, 그렇죠? 법적 근거 없이도 이렇게 절충하고 타협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제3자의 지위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 제3자는 안 껴줍니다. 몰래 절충하고 타협해버리니까. 3번, 행정에 대한 효과적 통제가 곤란하죠. 드러나지도 않고. 행정의 능률성과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렇죠? 근거가 없을 때 이렇게 절충하고 타협해서 잘 해결할 수 있겠죠. 5번, 국민의 권익 구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 이게 안 되지. 비권력적 사실행위 때문에 처분성도 인정 안 되고 다투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답은 5번을 답으로 하신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절차법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이론이 없어요. 별로. 그렇죠? 정보공개법하고 실효성확보수단. 실효성확보수단은 조금은 이제 설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절차법은 다음 주에까지 전문을 한번 쫙 읽고 오는 거야. 그렇죠? 행정 절차법 전문을 차분하게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문제가 잘 풀립니다. 이론적인 설명은 제가 하면 되고, 시간이 되면 뭐 교과서를 읽어오는 건 당연한 거고, 예습을 하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실효성 확보 수단 하고, 다음 좀 진도가 좀 넓긴 한데, 47, 80. 실효성 확보 수단은 가능하면 뭐 한 국가 배상까지도 예습해 오시고, 그까지는 못 나갈 것 같은데, 일단 실효성 확보 수단까지는 반드시 해 오시고 예습을. 자, 수고하셨습니다.